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 매너모드인데요. 네네네.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지금 상담 문의 주셔가지고 전화 드렸고요. 오피러스 프리미엄으로 보시는데 혹시 예산을 얼마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은 있는데 실제로 와서 두 세대 좀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비어 있으니까 네네. 좀 편한 날짜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 매너모드인데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그 크루즈 문의 주셔가지고 전화 드렸고요. 네. 통화 가능하실까요? 그 5420 차량으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이 차가 제일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냥 그 가격대로 이제 비슷하게 찾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 보이는 거부터 먼저 문의 드린 거예요.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고객님 어디세요? 저는 군포요. 군포예요? 네네. 저 3번 사람인 거 아시죠? 3번 사람이세요? 저 3번 2단지 살아요. 저 3번 7단지는. 차 잘 골라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너모드 박커입니다. 현재 시각은 7시 52분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퇴근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밀려요. 차량을 보고 있을 때에는 전화로 오는 상담이나 뭐 사이트로 오는 상담들을 다 쳐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상담을 하는데 재밌네요. 근데 저도 진짜 나이를 먹나 봐요. 제가 진이기는 싸움을 되게 잘하거든요.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할 때 저 굉장히 잘 참으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신병교육대에서 막 300명 중에 1등으로 수료하기도 하고 상장도 받고 막 그 정도로 힘든 걸 약간 즐기거든요. 근데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잇몸이 전부 다 부어 있어가지고 말할 때마다 이가 살짝 시큰거려서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일할 때는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잇몸이 붓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35살이 되니까 확실히 체력이 빠지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 없는 것보다 일 많은 게 좋으니까. 잠깐의 TMI를 가져보자면 저는 진통소염제는 타이레놀밖에 못 먹습니다. 타이레놀을 제외한 다른 진통소염제를 먹게 되면 얼굴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약을 잘못 처방받았을 때에는 항히스타민제를 얼른 섭취해가지고 이제 약균을 내려야 되는데 어릴 때는 약 알러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보다 몸도 자주 아프게 되는 것 같고 약에 대한 알러지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진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겨내야죠. 요즘 제가 올리고 있는 쇼츠의 내용들을 보시면 차량을 골라서 검수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보고 있는데 제가 판매하는 방식들을 보고 많이들 좋아하시는지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차량 판매하는 과정을 다 오픈하는 게 처음엔 되게 부끄럽고 어려웠는데 한번 오픈하고 났을 때 반응이 좋다 보니까 계속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방문하셨던 고객님이 6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 LPI 차량으로 구매를 하러 오셨고 구매하신 차량은 K5 이제 MX LPI로 구매해 가셨는데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K5 차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매너모드님을 찾아간 이유는 차량 매입과 판매를 본인이 직접 하는 거 하나 믿고 갔습니다. 다른 차량 딜러분들도 정말 많았는데 딱 땡겼다고 할까요? 중고차를 많이 구입해 봤어도 꼭 봐야 할 것을 놓치게 되더군요. 제가 안 보는 곳에서 못 본 것은 매너모드님이 체크해 주셔서 편했습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다 새 거 같은 컨디션이었고 전륜 하부 활대 링크가 교체된 부품인 걸 보고 구매 결정했습니다. 좋은 차 잘 골라주시니 꼭 방문해서 딜러 전산에 뜨는 차량 위주로 보세요. 직접 찾아가서 차량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중고차를 7대나 구매해보신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저를 선택해서 방문해 주셨다는 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찾아와 주시는 만큼 최대한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잇몸이 부어가지고 발음이 안 돼요. 진짜 어떡하지? 모든 상담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보다 나은 퀄리티로 응대할 수 있다는 장점과 리프트 시운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차량 가격과 할부 금리를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할부로 구매하실 때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춰서 최저금리 자신 있으니까 최고의 조건으로 저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 중고차는 딜러를 잘 만나셔야 돼요. 저번 영상의 주제가 중고차 잘 사는 법 1번부터 8번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5번부터 8번까지를 해볼 건데 방금까지 열심히 차 팔다가 와가지고 몰골이 좀 초췌하긴 한데 해볼게요. 괜찮은 중고차 딜러들은 차 선택하면 같이 정비소 가서 뛰어다가 체크해줌, 그리고 보증수리 같은 경우도 잘 도와줌. 이런 거 안 해주는 업체는 거르는 게 맞음. 제가 중고차를 처음 배웠던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하부를 보고 구매하는 게
없었어요. 차 외관만 검수하고 타이어 확인하고 시운전만 앞뒤로 해보면 그게 검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배우는 걸 그렇게 배웠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인 거죠. 근데 현 시점 2025년도에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하부를 보지 않고 출고를 한다면 과연 정직하고 성실하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게 맞는가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매너모드 방문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객님이 원하시기 전에 시운전과 리프트는 무조건 진행하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 업체는 걸러주지 마시고, 그리고 보증보험 수리 같은 경우도 딜러들이 소비자에게 도와준다? 뭐 그럴 정도로 엄청 큰 일은 아니거든요. 고객님이 접수한 다음에 서류를 내야 되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류조차도 그 차량을 매입해온 상사의 사무장님들이 서류를 꾸려서 팩스로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딜러들은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수 있는 문제다. 5번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고, 중고차를 구매하러 갔는데 딜러가 시운전과 리프트를 귀찮아한다? 그럼 다른 딜러분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어쨌든 저한테 오시면 하나부터 100까지 다 해드립니다. 잠깐 제 PR 해봤어요. 6번 성능점검표 유효기간 꼭 확인할 것. 엔카에서 보면 업데이트 안 된 차량들이 간혹 있음. 중고차를 매입을 해왔을 때 성능 점검을 받아야 상사로 명의 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의무화된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 성능지에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4개월인데요. 차량을 갖고 와서 4개월 동안 판매하지 못했다면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성능장의 차량을 가지고 가서 재검을 받게 되는데, 현 시점이 2월 5일이거든요. 내가 보고 있는 중고차 매물이 뭐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 이렇게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차량들은 뭔가 좀 따끈따끈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엔카에서 성능기록부 맨 하단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보통 성능기록부를 언제 받았는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막 24년 6월, 막 24년 7월 이렇게 막 6개월도 넘어버린 그런 차량들을 보면 좀 마음이 짜게 식을 수 있다. 그나마 휘발유는 괜찮은데 디젤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세워두면 차량에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디젤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최대한 오래 서 있지 않은 차량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제 기준 자동차는 주행을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서 있는 차량은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차량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째로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좋죠. 고객님과 중고차를 검수하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이제 계약 과정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르신 차량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할 당시에 자세하게 적어놓으면 좋은데요. 고객님들이 자주 요청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수차일 시 전액 환불한다, 이렇게 적어달라고 요청하시는데 그냥 바로바로 적어드리거든요. 진짜 침수차를 마주하게 되면요, 차에 딱 탔을 때 냄새부터 달라요. 저희 중고차 매너모드에서 판매한 차량이 침수차라는 확정이 난다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전액 환불할 자신 있고요. 어쨌거나 뭐 예를 들어서 헤드라이트가 깨져 있는데 이 라이트를 차주분이 구매해서 뭐 집으로 보내주시기로 했다, 뭐 그런 경우 계약서에 작성하셔도 좋고,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약서에 깔끔하게 작성하시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중고차를 구매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8번째는 판금이나 교환이 있어도 프레임 먹은 거나 중요한 부위 아니면 오히려 개꿀 매물일 수 있음. 만약 해당 차량을 더 파보고 싶으면 딜러랑 상의 후 헤이딜러에 정보 입력하면 정비 내역 싹뜸. 여기서 진짜 좋은 꿀팁이 하나 나왔는데요. 맨 마지막 문구인 헤이딜러에 내가 구매하고 있는 차량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소유자는 몇 번 받겠는지, 보험 처리한 이력은 얼마나 있는지, 전 차주의 뭐 나이나 성별이라든지, 그리고 지역까지도. 저도 차량을 판매할 때 헤이딜러에다가 그 차량 번호를 쳐가지고 고객님들에게 안내하거든요. 원래 저희가 이거를 돈 주고 썼었어요. 한 건당 막 900원, 비싼 거는 막 1,500원 이런 식으로 써가면서 소유자 변경 이력이나 내차 피해 금액을 알려드렸었는데, 헤이딜러에서 아주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놔가지고 저도 정말 잘 이용하고 있고요. 중고차를 고를 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사고잖아요. 사고. 이건 좀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은 이 범퍼랑 휀다 정도는 저는 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엔진이랑 밀접하게 붙어있는 사이드 멤버나 프론트 패널이나 그런 건 제가 소비자여도 그렇게 구매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골격 먹었다고 하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에도 안전성에도 좀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재파일 때에도 딜러들이 와가지고 이거 골격 먹은 차량이라서 시세가 많이 안 나와요 하면서 후려칠 수도 있고, 좀 복합적으로 어쨌든 사고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면 살 때는 약간 저렴해서 좋을 수 있지만 팔 때도 문제고 타고 다니다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해보면, 저라면은 최대한 교환 없는 차량으로 골라 가겠지만 완전 무사고 차량에 뭐 1인 신조 이런 차량들은 너도 나도 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개꿀 매물일 확률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엔진은
버튼 앞에 있고 이런 뒤휀다나 트렁크 리드 그리고 리어 패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은 사고 부위라서 제 차 고를 때에도 전 뒷사고는 괜찮거든요. 제가 전에 타고 다니던 200만원짜리 라스트 프리미어는 트렁크 풀로우도 나갔었고 양쪽 휠하우스도 나갔던 차량이에요. 근데 정말 잘 타고 다녔거든요. 막 100km 이상 밟아도 떨림도 없었고 제가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은 오후 7시 24분이고요 제가 하루에 쇼츠 1개를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이제서야 좀 부랴부랴 쇼츠를 편집하고 좀 시세도 보고 하고 있는데 오늘 퇴근도 글른 것 같아요.